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11월 추세 액면으로만 봐도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집값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은 매매가격지수 11월 30일 기준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상당히 집값 추세에 대한 선제지표로 작용할 수 있는 건 그동안 지표가 엎어치고 매치고 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매매가격지수는 다시 이전의 상승폭 축소 궤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이 맞춰지고 있는 듯 보이고요. 모든 물리법칙이 그렇듯이 그 다음의 횡보가 중요한 건데 역시 요즘 대외 여건의 하방 압력이 워낙에 실시간으로 흔들리다 보니 매매 가격 지수가 탄탄한 지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냥 가라앉는 법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저항은 있는 법. 자전거를 달려도 달리는 속도를 잡아먹으려는 바람의 저항은 자연스럽게 뺨을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부동산 지표에서도 그대로 이런 물리법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한눈으로 매매 가격 지수를 쓱 훑어봐도 앞으로 집값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꼴딱꼴딱 콜라병 가라앉듯이 잠깐 솟았다가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서울 수도권 지방 관계없이 일률적인 패턴으로 뚜렷한 상승폭 축소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례적인 건 하락폭이 이젠 서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국,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매주 한 계단씩 상승폭이 축소가 된다는 점이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이다가 큰 폭의 움직임으로 보폭을 늘리는 건 늘상 보아왔던 집값 궤적의 모습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서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 0.07%에서 그대로 0.07%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불안한 보합세죠. 이유는 서울 매물량이 8만 건, 거래량은 1000건 초반. 이거 홍수가 났는데 하수구가 역류가 되는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승폭이 딱 키높이가 같다는 건 꽉 막혀있는 성향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다시 반등으로 가기 위한 보합이 아니라 하락장으로 가기 위한 보합이라는 걸 대번 알 수 있는 겁니다. 점점 상승폭이 축소가 되는 과정, 이 막대기가 이제 거꾸로 서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매수자 관망세가 쳐들어 들어올 정도로 거래량은 실제 현장에서 절벽으로 향할 만큼 손톱만큼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하죠. 그냥 한겨울로 가는 설국열차 타고 있고요. 그러니 당연히 매매 가격 지수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집값 하락의 공포라는 전론이 정말 강하게 감도는 곳. 바로 인천은 지난주 0.02에서 바로 0.02%. 여기도 불안한 보합세를 보이고 있네요. 구축 위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송도와 청라가 위태위태. 이전의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이 날 겁니다. 여기 반토막 거래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권도 구축 위주의 상승폭 감소 0.09에서 0.08포인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상승폭 감소죠. 그래서 수도권은 지난주 0.08에서 0.07로 상승폭이 감소가 됐고요. 지방은 세종이 계속 마이너스 추세로 8개 도가 동시에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 더욱 떨어질 가능성 높은 곳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막대 그래프도 0.02에서 0.01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해봐도 0.05에서 0.04로 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값은 본격적으로 10월 분기점을 통과하면서 도저히 실제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끊어진 연줄 신세죠. 그냥 추락할 일만 남은 추세로 가고 있어요. 부동산원에서 내놓은 지표도 매주 한 단계씩 내려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승폭 감소라는 테두리 아니지만 이렇게 하늘로 솟은 그래프가 머지않아서 아래로 뒤집어지는 추세는 11월이 거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차라리 전월세로 돌리자는 판단이 선 것 같고요. 그러니 당연히 매매 시장은 이제 집 살 사람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느낌이 들죠. 그 정도로 동네 부동산은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세 시장 어떨까요? 이번 주 전세 가격 동향은 서울이 0.18에서 0.19 거의 비슷한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전세 물량도 서울은 조금 늘고 있어요. 그만큼 전세 물량이 원포인트 수요가 집중된 선호 지역 위주로 부족분을 보이는 거지 비강남권, 특히 선호도 높은 학군을 물고 있는 곳 아니고는 그리 큰 강세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동산원에서도 선호단지 지역 위주로 전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전세가 일부 지역의 강세는 원포인트 거래로 갈무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분적인 요인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전세가 역시 소폭의 상승 흐름은 있지만 매매가를 담보해 줄 만큼의 강력한 인상은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천은 0.10에서 0.11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경기도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 0.31에서 0.23으로 역시 감소 추세 보이고 있네요. 특히 인천과 경기권은 역전세, 깡통전세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이라서 전세가가 강하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미 매매가가 워낙에 추세 자체에 이상 신호가 생길 만큼 약세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서 전세 시장 역시 동반해서 약세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방은 5대 광역시가 0.02에서 0.02 상태, 세종은 전세가도 약세장 면치 못하고 있네요. 0.18에서 0.16. 여기는 이전에 워낙에 급등을 했던 속도와 비례 급락 추세로 돌아섰던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급격한 하락세로 갈 가능성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10월 다섯째 주 집값 추이는 상승폭이 전체적으로 감소, 한 박자 쉬어가는 보합을 보이는 곳들이 많은데 결국 하락을 절감하고 있는 외로운 지표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매매 가격 지수는 확실히 대분기점 선상에 와 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 역시 서울 일부 선호도 높은 학군 입지 이외에는 매매가와 비슷한 추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값 추이가 낙관적이질 못한 것은 일단 지표상 나타나는 하락세보다 현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들, 그러니까 체감도 면에서 볼 때 실거래가 가격 수준이 엄청난 속도로 낙폭을 크게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거래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이후에 하락 추세를 폭락 추세로 바꿔내는 파괴력을 가져오면서 지표도 엄청나게 이후에 끌어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표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실거래가 낙폭도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한다는 거고요. 특히 서울 집값의 풍향계 헬리오시티가 9월 거래가 27건에서 10월에 단 8건으로 끝이 났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67% 하락을 한 거래량이죠. 거의 3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매물은 800건이 넘어서 연초 대비 480건 대비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딱 예상이 가죠. 이렇게 실거래 현장뿐만 아니라 대외 여건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국채금리. 이미 올라올 대로 올라온 상태에서 지난달 말에는 거의 공포의 대마왕이었죠. 미국 연준이 국채금리 오르는 거 보고 금리 인상 동결을 결정할 만큼 이제 미국 국채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공포감을 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미국 경제는 호황인데 재정 적자는 확대되고 있는 아주 이상한 기조에 물려있는 상태라서 당분간 연준의 긴축 강화의 무드를 탄 국채는 끊임없이 오를 가능성 아주 많아졌습니다. 나라의 돈이 빵꾸가 나면 당연히 국가 경쟁력에 몰빵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 뿜뿜 미국이 자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라 이름 팔아먹는 게 이렇게 자본시장에서 경쟁력 가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 국채의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고 자국 국채에 더욱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가랑이가 찢어져도 국채금리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으로 죄다 자금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국채금리에 펌프질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거 당연히 은행채 금리로 전이가 되는 거고 주담대 금리는 목이 졸리게 되는 건데 당장 미국 부동산 시장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울입니다. 그냥 그대로 반사가 돼서 시간차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23년 만에 미국 주담대 금리 7.9% 찍었고요. 2000년 9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 하죠. 그리고 한국도 여지없이 주담대 금리 자체가 7%를 넘어선 지 오래 변동금리가 7% 이상으로 올라섰고요. 이게 진행형인 게 뭐냐면 코픽스 금리가 변동금리를 끌어내는 일종의 기준기 역할을 하죠. 바로 고리에 달아서 매달아 올리는 그냥 코픽스가 치솟게 되면 변동금리는 그대로 쫓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창 1차 폭락 시기와 맞물려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공격적으로 진행이 됐을 당시에 은행 주담대 금리가 8% 정도에 달했었는데 이젠 정점의 8% 금리도 머지않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일단 뭐 주택시장은 그대로 스탑이 될 거고요. 가뜩이나 거래량이 바닥 수준으로 가는데 상반기 이런 바닥 거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중은행 금리를 찍어 눌렀었는데 더 이상 뭐 이런 반작용을 끌어내기도 대외 여건이 강성으로 득달같이 금융시장 구조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구조를 인위적으로 컨트롤하기에는 한계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르는 주담대 금리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은행도 그냥 주구장창 올려야 하는 상황이고 은행채 오르면서 예적금, 특판금리로 올려놓은 예금금리 빠져나가야 되니까 자금 조달 비용 증가에다가 가상금리로 더해서 올려야 되니까 정말 연말은 금리 지옥이 될 가능성 높다는 겁니다. 영끌 집주인들 정말 사상 최대 위기 앞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공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절대 성급하게 청약 진입하지 마시고요. 구축 구입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분양가가 높은 곳 유의하셔야 되고요. 구축 매매, 무주택자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이 찾아올 건 분명합니다. 40% 이상까지 빠질 가능성 아주 높아요. 그러다가 이게 드라이브가 더 걸리면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 역대급 부동산 재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은 확실히 비상 상황, 그것도 초자를 붙여야 할 것 같은 초비상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운동화 꽉 조여 매시고 단단히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발표된 매매 가격 지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분기점을 만들고 있죠. 정말 확실하게 방향이 전환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주변 금융 환경이 부동산 역사 이래로 이렇게까지 복합적으로 꼬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에 관심사일 정도로 대세는 하락장으로 확실하게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